여성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달아난 몰카범을 잡았는데 20대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보름 만에야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겨울철 버스 정류장 이용 승객들을 위해서 창원시가 발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주와 사천 등 5개 시군을 포함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MBC 경남이 새해를 맞아 경남 18개 시군 현안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김해와 사천의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지난달 통영에서 여성 화장실을 몰래 찍다가 달아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잡고 보니까 20대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보름 동안은 이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공개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의 한 주점입니다. 술집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합니다. 지난달 20일 밤 10시 반쯤 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가자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옆칸 화장실 위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소리치자 A씨는 먼저 뛰쳐나왔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3, 4분을 태연히 앉아 있다가 여성 일행이 경찰에 신고할 때쯤 주점을 빠져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얘들은 그때 바빠가지고 같은 일행들이 했어요. 자주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경찰은 다음날 인근 CCTV를 분석해 달아난 A씨를 검거했는데 잡고 보니 작년에 임용된 통영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단독으로 돌발적 불법 촬영을 한 사건으로 여세 등 절차에 맞게 철저히 수사하고 곧 마무리 지어가지고 몰카범의 신원과 추가 동영상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성폭력 관련 범죄라 알려줄 수 없다며 보름 동안 시시해왔습니다. 경찰은 순경 A씨를 직위하자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또 다른 불법 촬영 등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번엔 집중 취재입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는 몸 좀 녹이라고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시가 버스 정류장에 발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저희 취재진이 16곳 전부를 다 확인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마산역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 전기로 열을 내는 발열 의자가 설치됐지만 승객들이 앉지 않고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바깥 기온이 8도인 한낮에 측정했더니 20도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설정된 온도는 38도,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영하 2도인 새벽 시간은 어떨까? 역시 설정 온도는 38도지만 의자 온도는 16도에서 18도 사이에 불과합니다. 상태가 좀 많이 안 뜨죠? 이정은해. 다른 데는 조금 뜨시면 앉아있으면 좀 뜨신 맛이 나는데 이거는 사람들 앉아있어야 열이 와요. 또 다른 정류장에 설치된 발열 의자는 전원을 켰지만 아예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온도 센서와 타이머가 고장나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최근 발열 의자 5개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제품 고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탁상하는 건 안 맞다. 나중에는 이걸 던져야 됐으니까 다 이것도 1년 다 지나면 다 건축으로 고쳐야 되고 실제로는. 실제로 해당 제품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설정 온도 38도에서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4개 지점에서 13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발열 성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실험한 거에 대해서는 20도쯤에 유지된 거라고 저희는 결론을 지은 거고요. 이 제품이 만약 38도까지 올라가는 제품이었으면 올라갔겠죠. 개당 200만 원이 넘는 이 발열 의자 제품은 지난 2016년부터 창원과 마산, 진해 지역 버스 승강장 16곳에 설치됐습니다. 취재진이 발열 의자 16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7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체온보다 훨씬 낮은 25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체 측은 온도 설정은 표면 온도 기준이 아닌 내부 발열체 기준이라는 해명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내일도 이 발열 의자 소식은 이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했던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경상남도가 드디어 진주권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과연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김태석 기자입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개 시군을 포함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공론화의 방향과 목적, 의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의료 전문가 4명과 공공의료기관 2명, 행정기관 2명, 이해단체 2명, 그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까지 모두 11명으로 준비위를 꾸렸습니다. 도민들의 일반 의지를 수렴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수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안까지도. 지난해 7월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가 김경수 도지사를 면담한 뒤 경상남도가 공공의료 확충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후속 조치입니다. 사회적인 협의를 충분히 밟아서 안을 만들어야 이후에 이 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장 큰 쟁점은 폐업한 지 6년이 넘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진주권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주권을 신축 설립 대상으로 확정한 그 선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공고를 넘어서서 도민들의 결정으로서. 하지만 경상남도는 민간병원에 공공의료를 위탁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주권 공공의료의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공론화위원회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2020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제1 진주권에는 진주제일병원, 제2 진주권에는 삼천포 서울병원, 거창권에 거창 적십자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은 연간 50만 원 안에서 진료비와 종합검진비의 본인 부담금을, 한 명에 18만 원까지, 그리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 거제, 통영, 사천이 올해 5월과 6월 말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유지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36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창원은 2016년 10월 이후에 경남에서 가장 오랫동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MBC 경남이 새해를 맞아서 18개 시군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김해입니다. 가야 왕도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야사 복원 사업을 먼저 살펴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가야 건국 신화를 간직한 구지봉과 가야 왕들의 무덤인 대성동 고분군. 김해시는 1,400억 원의 예산으로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가야 시대의 지형을 복원하는 가야 역사문화 환경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유적 간의 경관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유적을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야 유적들을 연결해서 가야 시대 당시의 지형으로 5년대로 복원하고. 대성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 고분군 7곳의 세계유산 등재도 착착 진행돼 올해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고 가야 문화 엑스포도 열어 전국체전이 열리는 2023년에는 가야 왕도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줄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밝히지 못한 가야 유적이 여전히 많습니다. 발굴 작업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법으로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예산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로 채택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김해의 가야사 복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근 가야 문화권 도시들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이번엔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입니다. 현재 국가항공산단 그리고 항공정비산단 같은 인프라 조성이 한창인데요.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 사천에 항공산업 인프라가 올해부터 속속 들었습니다. 2022년 완공되는 국가항공산단에 앞서 항공정비, 즉 MRO 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카이는 오는 6월쯤 우주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항공에 이어 우주산업의 발판을 사천에 마련하는 겁니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하여금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항공우주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천시가 적극 나서서. 하지만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시작만 하면 수익을 낸다고 알려졌던 항공 MRO. 카이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가 최근 제주항공과 항공정비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물량 확보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군수용 항공정비를 민간에 이양해 그르마 단계인 항공 MRO를 육성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주에서 한 달가량 걸리는 항공정비는 사천, 해외 복합 항공정비는 인천공항으로 역할을 나누겠다는 정부의 MRO 산업 육성안도 사천의 낙제입니다. MRO 산업단지로 지정을 했으면 그거에 따르는 물량의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또 MRO 산업단지도 살고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항공기 개발 산업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천에는 항공산업의 두 축인 항공기 설계 제작과 항공정비 인프라가 모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밑그림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사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백유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전 KPS 삼천포 사업처에서 161만 3,573원, 마산 동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김석수 회장과 회원분들 120만 6,078원, 거창군 신원면 과정마을 주민들께서 51만 원, 108산후회 박근록 회장과 회원들께서 50만 원,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하동군 지부에서 20만 원, 통영미수 휴먼시아 경로당에서 16만 원, 마산 가포구 미술동아리 에마트에서 15만 원,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죽동마을 청년회에서 10만 원,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죽동마을 부녀회에서 10만 원, 진주시 문산읍 부동마을 경로당에서 10만 원, 함안군 함양읍 하백경로당 신용찬 회장과 회원들께서 10만 원, 하동군 횡천면 마치마을 박수용 노인회장께서 10만 원, 합천군 적중면 죽고마을 서기성님께서 5만 원,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드림마트 정상구님께서 5만 원, 합천군 초계면 정곡마을 문성화님께서 5만 원, 합천군 초계면 노인회 분회장 이용욱님께서 5만 원, 합천군 초계면 전성문님께서 5만 원, 합천군 초계면 중앙할인마트 한윤식님께서 5만 원, 합천군 초계면 덕화반점 심재월님께서 5만 원, 합천군 적중면 지역아동센터 김경희님께서 3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도로 위 살얼음으로 교통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서 김경수 도지사가 오늘 월관 전략회의에서 예방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고 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상습 결빙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면서 상습 결빙 구간 도로 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안내는 돼 있는지, 그리고 사전 대비가 가능한지 등 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혈 인구가 줄면서 올겨울 경남의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3.81분으로 적정치인 5일분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혈액형별로는 O형이 4.71분, AB형 4일분, B형 3.71분, A형이 3.21분으로 A형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직 이사장은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깨뜨려 공정 경제 생태계 조성과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더 큰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사직 처리가 마무리되면 예비 후보로 등록해 전주 을 지역구 민주당 당내 경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하만보건소장 A씨와 보건소 직원 3명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보건소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면접에 참가하지 않은 응시자를 채용하고 채용 과정을 일부 생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대학 통합실무단을 출범했습니다. 실무단은 두 대학의 통합실무단장인 부총장을 비롯해서 교수와 학생 등 대학별로 18명씩 모두 36명으로 꾸려졌으며 대학 통합 세부 실행 계획안을 다음 달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여성 공무원의 파격적인 승진과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 우대 등을 포함한 올 상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단행된 승진 인사는 3급 1명, 4급 6명 등 모두 186명으로 특히 5급 사무관 승진자 26명 가운데 12명이 여성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10명이 승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